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 축구도 몇 년 전부터 되게 이 디렉터라는 워딩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미디어에. 워딩은 많은데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아까 성남 시절 얘기도 조금 했지만은 네. 근데 우리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저런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단은 일단 인원도 좀 작고 전문성도 뭐 있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럽에 비하면 전문성이라든가 또 과학성이라든가 그런 연구 역량 같은 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현지에 이렇게 스카우터들을 보내서 선수들을 관찰하면 좋은데 우리는 또 구단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죠. 저 에이전트가 가지고 온 영상에 이제 속아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느낌 한 선수를 정말 제대로 관찰을 하려면 한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뭐 브라질 선수다 그러면 브라질 가서 이 선수가 정말 장기간 최소한 한 10경기 이상 뛰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야 뭐 어느 정도 확률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 10경기에서 제일 잘한 경기가 하나쯤 있을 수 있는데 그 경기 영상 딱 가져와서 보여주면 그냥 무조건 잘하는 선수 같은데 실제로는 그 정도 잘하는 날은 열흘 중 하루밖에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속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단들이 그런 면에서도 열악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게 그러니까 돈을 정말 집행하는 어떤 수뇌부 그리고 각 팀들마다 지금은 저 같은 그런 이제 외부 고문 같은 그런 형태 말고도 팀마다 또 전력 강화실, 전력 강화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네. 상근하는 그런 또 직원들도 계신데 이 전력 강화부 여기에 또 이제 실제로 선수를 또 컨트롤하고 지도해야 되는 또 코칭 스텝 이런 의견이 일단 합치되고 조화되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뇌부는 뭐 요즘 뭐 시도민 구단, 기업 구단 할 것 없이 다 대부분 이제는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뇌부는 웬만하면 돈 적게 쓰는 걸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또 감독은 감독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스카우팅이나 전력 강화를 맡는 그 부서 직원들은 또 그들의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성남 시절 느낀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을 조화시키고 중재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은 제가 약간 그런 이제 중재역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성남에서.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좀 그런 풍토가 문화가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문화도 문화지만 제 생각에는 각 팀들이 돈이 좀 많아져야 된다. 결국 자본. 자본이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화된 스카우팅 팀 그리고 예를 들어 경기 내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전문화된 예를 들어 전력 분석관 그 율리안 나겔스만도 맨 처음 시작은 전력 분석관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세 무리뉴도 사실은 시작은 이제 그런 뭐 통역도 했지만은 그런 역할을 무리뉴가 했었고, 데려온 오른팔 사크라멘투도 영상을 잘 다루기로 빌라스 보아스도 결국은 그런 역할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이제 구단마다 전력 분석관이 있는 구단들이 꽤 있죠. 꽤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전력 분석관들이 예를 들어 뭐를 해서 가져가면 이거를 실제로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비중 있는 문건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또 이거를 실전에서 써먹고 저는 그게 아직도 비율이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제 요즘은 전력 분석관 둬야 된다 그래서 팀마다 뭐 전력 분석관 한 명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분석관이 뭐를 이제 상대팀 분석이나 이런 걸 막 컴퓨터로 막 만들어서 해갔을 때 과연 지도자가 이거를 얼마나 비중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피지컬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와 어떤 분업화, 협업화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 자본이 많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 수준이 올라가고 강화가 되고 그럴 때 사실은 어떤 협업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석관이 누가 봐도 엄청난 캐파와 실력과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분석을 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감독이 그 분석 자료를 봤을 때 그거 무시할 수 있나요? 없죠.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석 파트라든가 스카우팅 파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지도자들도 이거를 마냥 경시하거나 에이 네가 뭘 축구를 알아 이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강연하거나 그럴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저 스포츠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초중고 대학생 심지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스포츠 산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당장 옆에 있는 저도 스포츠 산업을 하려고 그래요? 저 위원님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사커라인의 후배로서. 아니 제가 사커라인에서 사커라인 회원은 스포츠 산업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담입니다. 근데 농담이겠죠. 그런데 스포츠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항상 강연에서 말리고 다닙니다. 정말 말리고 다니는 진심으로. 저는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학생 때. 말리고 다녀요. 진심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은 심지어 이제 뭐 비선수 출신 해설가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일부지만 아주 소수지만 비선수 출신 지도자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비선수 출신이면 아까 말씀드린 뭐 피지컬 파트라든가 뭐 전력 분석 파트 이런 데 또 구단에 지금 뭐 취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꿈꿔왔던 것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실정은 매우 미약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거 할 노력이면은 딴 거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양심껏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저희 젊은 친구들. 말들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또 어떤 분들은 이러는 분이 있어요. 한준이가 지가 저거 비선수 출신 해설가로 뭐 저기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 자꾸 들어오면은 지 밥그릇이 작아지니까 뭐 그래서 일부러 나쁘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00분 중에 한두 분은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 스포츠 산업 현장 그리고 뭐 해설까지 포함해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뭐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뭐 퇴직금, 연금 이런 건 더더욱 장담할 수 없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접어야 되나요? 후에고 FC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망할 자신 있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것도 결국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완전 탑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뭐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니? 방송이요? 매우 외람되지. 15분쯤에 저희가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1분입니다. 알았어. 저희가 지금 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뭐 이런 몬치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전북이 얼마 전에 뭐 며칠 2시즌 전이었나? 그때 뭐 테크니컬 디렉터 얘기하고 김판곤 부회장님 들어오시면서부터 약간 그런 직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슈가 돼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까 한국 문화에 이런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볼 또 다른 질문은 저희 팀이 만드는 팀이 결국 일단은 K7에서 최대 K5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이런 아마추어 레벨에서의 팀이잖아요. 이런 팀 같은 경우는 뭐 단장이랄까 프런트 이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단장이라든가 프런트는 뭐 K7 팀이건 네. 그게 K1 팀이건 똑같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양심적이어야 한다. 양심적이요. 양심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단장은 뭐 어느 레벨이 됐던 간에 예를 들어 선수 영입 이런 데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전력가 강화위원장이었지 저는 단장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단장 진짜 그 상근 단장은 그 클럽의 여러 가지 명운을 다 이 사람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 영입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홍보 뭐 어쨌든 돈을 지출하고 또 돈을 벌어들이고 이런 많은 문제들에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양심적으로 팀을 꾸려가야 된다. 양심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아니 뭐 K7이나 뭐 K5 팀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K리그 정도 클럽이라고 하면 네.
항상 뭐 K리그 서포터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저 선수 이번에 뭐 100만 달러에 데려왔다. 요즘은 100만 달러 쓰는 팀도 없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좀 외국인 선수 돈 많이 쓸 때 이때 이 선수 뭐 100만 달러짜리야, 뭐 200만 달러짜리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실력이 한 10만 달러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런 선수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력이 있어도 뭐 순간적인 어떤 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빚어서 못했던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선수가 과연 100만짜리가 맞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그 아스날 그만둔 산레이 디렉터 그런 것처럼 네.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0만 달러짜리 선수를 100만 달러짜리에 사왔어요. 그러면은 그 구단은 엄청난 피해를 사실은 계속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축구에 대한 안목, 여러 가지 경영적인 또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앞서서 가져야 될 덕목은 양심. 혹시 한 의원님께서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양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저를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예, 저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좀 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실제로 저는 청문회 같은 데 나가도 걸릴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저희 팀의 그 상근까지는 좀 무리니까 뭐 명예단장 어떠신지. 명예단장은 근데 월급 안 주지? 저희가 드려야죠. 돈 많이 벌어서 드리게. 그 돈 많이 벌고 그럼 다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예단장 뭐 제가 영광이죠. 그거. 사실 얼마 전에는 이제 막 저희 브랜딩을 좀 조언 주실 분도 자문 역할로 섭외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라리가 한국 주재원 분께서는 스페인의 뭐 3부 리그 이하 팀들과도 교류를 추진해 보겠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아주 좋은 저희가 일이에요. 뭐 탑 팀들 간에 아니면 리그 간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뉴스에 나올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아마추어 레벨에서의 교류도 되게 필요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스타 출신이냐 아니냐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레벨로를 따지는지 나는 그거 정말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선수도 예를 들어 K5에서 누가 뛰는데 네. K1, 2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야, 저것도 선수 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비단 축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우리는 자기는 무시당하는 거를 아주 결단코 싫어하지만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사시다가 보시면은 왜 저러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우리 사회의 암암리에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레벨 따지고 막 이제 그런데 사실 유럽 축구는 우리가 왜 하브리그로부터 올라와서 막 성공한 선수들 이런 대단해 막 미담처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1부 리그 선수건 5부 리그 선수건 그냥 축구 선수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는 엘리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엘리트, 네. 너는 비엘리트.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을 쓰지만 사실 유럽에 가면 그냥 4부 리그 선수야, 뭐 5부 리그 선수야, 난 1부 리그 선수야. 그게 있는 거지. 누구는 어려서부터 엘리트고 누구는 전혀 엘리트가 아닌 네. 거고 그런 구분은 없어요. 엄밀하게 해서 비선수 출신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거의. 그 표현조차도 없죠, 사실은. 네. 왜냐면 누구나 어렸을 때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축구가 문화라서. 그렇죠. 스타 출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축구를 했다 뭐 요 정도 뿐이지. 네. 사실 저건 선수도 아니야. 이런 개념은 유럽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카메라 좀 메인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저 약수 좀. 네, 사인했습니다. 야, 이거 너 세정제 했어? 네, 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돼. 네네네. 지금 지금 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불안해, 솔직히. 괜찮습니다. 가그린도 하고 다 했... 가그린으로는 가그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것 같으면 벌써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약이 다 나왔지, 이 사람아.
네, 위원님께서는 참, 명예단장으로서 이렇게 위생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로 이렇게 벌써부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양심 있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새겨 듣겠습니다. 네. 양심 있는 방송도 양심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식, 아는 척, 모르는 거 썰풀기, 예, 마치 안다는 듯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다 걸리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 아는 게 없는데 그 여기서 진행은 어떻게 하니? 아는 게 없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을 알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고 저런 것도 인맥 자랑질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네, 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게 다 저는 금기예요. 사실 제가 또 한의원님과 또 친밀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중계할 때도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 히딩크 감독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저 선수 뭐 제가 다 키운 선수 아니겠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뭐 저 선수가 오늘 저기서 뛰고 있질 못하죠.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얘기라든지 사실은 아니면 심지어 뭐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저 선수랑 SNS를 같이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세티에는 그거는, 인맥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만났던 얘기지. 네. 뭐 세티엔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세티엔이가 얘를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맥은 인맥도 아닌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끌라로 해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저희를 일본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 선거할 때 그 악수 저 후보랑 악수했는데 내가 저 사람 그 예의 바르더라고 악수도 하고 그래봤자 그 국회의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악수한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맥 아닌 거야. 네, 위원님께서 저희 후회고가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단은 네. 1부에서 7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사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일부 K리그에 많이 좀 투자를 합시다. 투자해 주세요. 이건 투자해야 될 종목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꼭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일부 사람들만 돈 버는 거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하세요 이런 말도 투자라는 건 그래도 수익성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구단을 운영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한 달, 두 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송을. 그 창단은 언제 하는데? 창단이요? 내년도에 이제 바로 해야죠. 미리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시즌제로 6화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는 2주, 2, 3주 정도 쉬고 그럴 때 이제 관련 절차들 밟으면서 이번은 이제 프런트 구축하기가 컨셉이고 다음 시즌2는 선수단 구축하기거든요. 그래서 장영훈 코치가 나오신다고? 장영훈 코치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장이란 사람이 코칭 스태프나 여타 스테이크홀더들이랑 다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인 선수단인 만큼 장영훈 코치한테 코치로서의 입장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그 장영훈이가 이번 주에 저 해설위원 데뷔를 해요. 맞습니다. 9월 28일 새벽 1시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전을 KBSN에서 저희 장영훈 코치가 중계하시고 저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코치님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데스리가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이런 코치분들을 많이 지금 풀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을 만든 거기도 하고 하지만 양심적으로 저희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심은 모든 일의 기본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면 사회 전체가 좋아질 거예요. 맞습니다. 사회 전체도 좋아지고 저희 후회보도 좋아지고 당연하죠. 다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두 달 뒤에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소감 한 번만 후회고에 대해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끝나갔습니다. 13분입니다. 끝났어. 13분이야? 네. 제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얼굴이 나오는 거는 저 평생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제 처음이 있는 법인데 어쨌든 일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후에고의 박수영 네네, 감사합니다. 씨에게도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TV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다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포츠 산업 너무 꿈꾸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이제 양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꿈꾸지 마시고 그리고 제 해설이 참 이제 나이도 많고 제가 항상 그랬지만 20년 가까이 굉장히 부실한데 그래도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날카로운 또 비판 같은 걸 해주시면 저는 항상 또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저 부족한 해설이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도 마지막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훈이는 해설 잘하고 나오라고 그래. 해설 못하면 출연시키지 마. 그러면 누가 나오죠? 아니 그건 의견님이 그때 또 나오시네. 생각해보고 어쨌든 해설 제대로 못하면은 괜히 좀 망신살이야.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일단 톤을 코칭할 때 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도할 때. 그렇지 방송 톤이 좀 돼야지. 그리고 이제 약간 습관이 근데 있거든요. 요즘은 방송 톤이 뭐 아나운서 같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고 네네. 그냥 딕션만 또박또박 들리면 돼. 그러니까 저 뭉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9월 28일 새벽 1시 KBSN에서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 꼭 봐주시고요. 내 거는 예고 안 해도 돼. 내 거는 왜냐면 다 예고하지 보시니까. 마.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